안녕하세요, 율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프링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역할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부품을 조립해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했었고,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. 하나는 DI라는 용어와 하나는 IOC 컨테이너입니다. DI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. 또 하나인 IOC 컨테이너를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스프링이라는 녀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장 코어에 해당되는 능력이 바로 부품을 조립해준 녀석인데,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우리가 주문서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 스프링이라는 녀석에게 제공해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스프링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주문서대로 부품을 생성하고 그리고 조립을 하게 돼 있죠. 자, 그럼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부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이 어떠한 조립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명세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주문서를 넣을 거예요.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조립할 때는 저희가 메인보드가 어떤 게 필요하고 VGA 카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이제 부품을 조립해 주는 사람이 그것을 구매해서 조립해 가지고 저에게 제공해 주겠죠. 근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그런 주문서가 좀 달라서 어쨌든 XML이라든지 또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주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. 가장 기본은 이제 XML인데, 이제 스프링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주문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XML 파일 가지고 주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, 이제 후반에서는 그 주문서 작성 방법을 어노테이션을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.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일단은 저희가 IOC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, 그러면 이 컨테이너란 녀석이 사용된다는 건데 어떤 용도입니까? 일단 저희가 주문서를 작성했으면은 그 주문서대로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어느 박스에 담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만약에 컴퓨터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스프링도 주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대로 객체를 생성해서 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필요해요.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그릇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컨테이너라고 하고요. 그 컨테이너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슨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런 얘기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프링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, 이해는 갑니다. 주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부품을 생성해 가지고 담아야 되니까. 그렇다면은 이 컨테이너 이름은 아마도 부품 컨테이너, 좀 어렵게 말하면 디펜던시 컨테이너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. 그런데 굳이 그것을 부품 컨테이너로 하지 않고 IOC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왜 IOC라고 할까요? 뭔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용어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. 그죠? 일단 우리가 주문서에다가 어떤 부품을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걸 구매해 주듯이 생성해 줍니다. 그리고 이 컨테이너 담게 돼요. 이런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립해 주세요 라고 하면 조립까지 해서 담아줄 수도 있어요. 이런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조립까지 해주고 생성까지 해주고 심지어는 더 큰 단위로 조립까지 해줍니다. 이렇게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조립품까지 담을 수 있는 이 컨테이너, 이거를 우리가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데,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품이란 녀석이 어떤 조립 관계를 갖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일단 누가 제일 먼저 생성됩니까? 큰 부품, 작은 부품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작은 부품이 먼저 만들어지고, 그리고 큰 부품을 만든 다음에 결합시키죠. 또 작은 부품 만들어지고 큰 부품 만들고 결합시키죠.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단위 부품들이 더 큰 단위 부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조립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. 이게 부품 조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순서가 아니라 일체형일 경우 생각해 보세요. 위에는 일체형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요. 이거는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, B라는 클래스가 자기가 만들어줄 때 C라는 클래스가 객체를 만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비자가 제일 먼저 만드는 거는 A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요. 물론 그것만 만들 줄 압니다.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서는 몰라요. 그냥 A라는 녀석만 만들었을 뿐, 걔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B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C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D가 만들어집니다. 순서를 좀 볼까요? 그게 A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B, 그 다음 C, 그 다음 D 이렇게 만들어져요.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일체형 말고 결합형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그 부품이 생성되고 결합되는 그 순서를 보면은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. 그리고 C가 만들어진 다음에 결합되고, 그 다음에 B가 만들어진 다음에 결합되고, 그 다음에 A가 만들어지고 결합됩니다.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녀석들은 이 순서가 역순이에요. 역순. 이 역순이라는 말을 조금 더 어렵게 말하겠습니다. 바로 inversion of control 이렇게 얘기하죠.
역순이라는 뜻이에요. 역순으로 뭔가를 구성하는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디펜던시를 담고 있는 녀석인데 그 디펜던시가 조립까지 된다는 말을 좀 더 멋들어지게 하고 싶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조립에 대한 그 순서를 가지고 역순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품들을 담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그 컨테이너 우리는 IOC 컨테이너라고 하고요. 이렇게 컨테이너에 담겨진 녀석은 단순하게 부품을 담고 있는 녀석이라면은 디펜던시 컨테이너 이렇게 할 텐데 그 부품이 결합까지 돼서 조립까지 돼서 담겨진다는 그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부여하려고 했나 봐요. 그래서 IOC 컨테이너라는 의미로 이 컨테이너는 IOC 컨테이너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IOC 컨테이너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봤는데요.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녀석을 스프링이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녀석에 내가 원하는 부품이 생성되고 조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시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는 그 지시서를 만드는 방법과 스프링 녀석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스프링을 좀 다운로드 받거나 실행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겁니다.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메이븐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. 저희가 이 수업을 위해서 일부러 메이븐이라는 과정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메이븐이라는 녀석이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이븐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 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메이븐이라는 과정을 꼭 먼저 들으시고 다음 과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